태국의 대형 병원들에서 연이어 시스템 마비 사고가 발생하면서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마비되고 수술은 연기되는 등 의료계 전체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태국 보건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장관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태국 전체가 분노와 후회의 목소리로 들끓게 됩니다. 도대체 보건부 장관이 무슨 말을 했기에 온 나라가 이토록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안느입니다. 올해 36살이고 프랑스계 글로벌 보건기업에서 해외사업부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지만 모든 게 사실이에요. 이 모든 일은 작년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태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를 의뢰받았거든요. 태국 전역의 의료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컨설팅 업무였어요. 단순한 병원 시설 개선이 아니라 디지털 의료 인프라 전체를 혁신하는 거대한 사업이었죠. 예산만 해도 수백억 원 규모였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을 맡겼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이 엄청났어요. 태국이라는 나라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의료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방콕의 몇몇 병원들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받을 정도죠. 그런 곳에서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건 정말 큰 결심이었어요. 태국 보건부 장관과 첫 회의를 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장관은 저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리안느, 아시아 선진국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주세요. 특히 한국과 일본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 두 나라가 디지털 의료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2년 전 출장으로 다녀온 서울이 떠올랐어요. 강남의 한 대형 병원에서 봤던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환자들이 무인 키오스크로 접수를 하고 인공지능이 의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모습이요. 그때 정말 놀랐거든요. 의료진들이 환자 한 명 한 명의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과거 진료 기록부터 현재 상태까지 모든 걸 한눈에 파악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 시스템의 안정성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을 돌아다녔는데 단 한 번도 시스템 오류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모든 업무가 매끄럽게 진행됐어요. 환자 대기 시간도 놀라울 정도로 짧았고 진료의 질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시스템이면 어떤 나라든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한국 병원에서 만난 의료진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시스템을 다루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거든요. 복잡한 기술이지만 마치 오랫동안 써온 것처럼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환자들도 시스템을 불편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에 만족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의료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고 태국 현지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아야 했거든요. 몇 주간의 철저한 분석 끝에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한국의 디지털 의료 인프라가 태국에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태국 정부의 한국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건부에 제출했어요. 한국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원격 진료 플랫폼,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 사용자 편의성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치도 포함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디지털화 성공률, 환자 만족도, 의료진 업무 효율성 개선 정도까지 말이에요. 특히 한국이 전 국민 건강보험과 연계해서 구축한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성공 사례였거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갑자기 일본계 의료기업 컨설턴트들과 비공개 회의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고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태국 보건부 차관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마리안느, 죄송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한국 방식은 너무 체계적이고 융통성이 없다고 하더군요. 태국의 의료 문화와는 맞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당황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개월간 조사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평가였거든요. 차관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분석한 자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고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어요. 일본계 컨설턴트들은 태국 관료들에게 이렇게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태국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식 시스템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태국 의료진들이 적응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일본 시스템은 아시아 문화에 더 친화적이죠. 특히 불교 문화권인 태국에는 일본 방식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논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과 효율성이지 문화적 유연성이 아니거든요. 환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서 융통성이라는 게 과연 필요한 건지 심각하게 의문이 들었어요. 의료는 정확해야 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태국 정부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한국과의 협업 제안은 전면 취소되고 일본계 기업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저는 그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분명히 후회할 선택이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 상부에서도 저에게 물어봤어요. 마리안느, 정말 한국 시스템이 더 나은 거야? 태국 정부가 일본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니 최선을 다해 일본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의 역할이니까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첫 번째 문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의 주요 병원들에서 진료 예약 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소한 오류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환자들이 같은 시간에 중복 예약이 되거나 예약 정보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저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러 갔어요. 시리라즈 병원 접수처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종이로 된 예약 장부를 다시 꺼내서 수기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수십억 원을 들여 디지털화를 했는데 결국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돌아간 거죠.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한 간호사가 저에게 하소연했어요. 시스템이 너무 불안정해요.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몇 분 후에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검사 결과를 전송하는데 1시간씩 걸리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는 제대로 된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환자들도 불안해하고 저희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고령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이었어요. 새로운 시스템은 터치 스크린 조작이 너무 복잡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하기 어려웠거든요. 메뉴 구성도 직관적이지 않았고 글씨 크기도 작아서 불편함이 컸어요. 한국에서 봤던 시스템은 음성 안내와 큰 글씨, 단순한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태국 의료진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 정말 우리나라 환경과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병원 원장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문의했습니다. 마리안느 씨, 언제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환자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데이터 전송 속도도 심각한 문제였어요.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데 평균 10분 이상 걸렸거든요. 예전 시스템에서는 몇 초면 됐던 일이 이제는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 필요했어요. 의료진들의 업무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진 거죠. 저는 일본 측 기술진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초기 오류는 당연한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나 일정은 전혀 제시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한국 시스템 도입 당시를 떠올렸어요. 서울에서 만났던 한국 기술진들은 사소한 문제라도 즉시 해결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심지어 예상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미리 대안을 준비해 두기도 했고요. 사용자 교육도 체계적으로 진행했었어요.
그런 세심함이 지금 정말 그리웠습니다. 응급실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데 10여 분씩 걸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10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의료진들은 이렇게 느린 시스템으로는 응급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복잡하고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스템 지연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문제를 넘어서서 데이터 손실까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의 소중한 진료 기록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생긴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의료사고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요. 뿌라야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10여 년간 같은 병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으시며 쌓인 모든 진료 기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혈당 수치 변화, 약물 반응, 합병증 관리 기록까지 모든 게 날아간 거죠. 담당 의사는 처음 보는 환자처럼 다시 모든 검사를 해야 했고 할머니는 울면서 내 병력이 다 어디로 간 거냐고 하소연하셨어요. 저는 즉시 일본 측 기술 책임자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건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심각한 의료사고 수준입니다.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예요.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욱 황당했어요. 백업 시스템에 일시적인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어느 시스템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기술진들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한국 업체들은 사소한 버그라도 자신들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들은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계약상의 책임 소재였어요. 일본 측에서는 이는 예측할 수 없는 기술적 결함이므로 계약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태국 정부도 이를 제대로 추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봐도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아마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나 봐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 시스템을 선택했다면 이런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계약 이후에 책임감이 달랐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하려고 했고 고객의 성공을 자신들의 성공으로 여겼으니까요. 태국 의료계의 분위기도 점점 악화됐어요. 의사들은 이 시스템 때문에 진료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간호사들은 차라리 예전 시스템이 100배 나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도 병원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태국 의료진들의 좌절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기술을 제대로 못 쓰는 건 아닐까라고 자책하는 의료진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 시스템을 더 강력하게 주장했어야 했는데 태국 정부의 결정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 건 아닌가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수많은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이 엉망인 시스템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방콕에 있는 태국 최대 종합병원인 시리라즈 병원의 메인 서버가 완전히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단순한 일시적 오류가 아니라 중앙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면서 모든 진료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새벽에 긴급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는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의료진들은 종이 차트를 들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10여 년간 전자 시스템에 의존해온 모든 업무가 한순간에 마비되면서 병원 전체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진 거죠. 가장 심각한 건 중환자실과 응급실 상황이었어요. 생명유지장치와 연결된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실제로 몇몇 환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료진들은 수동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됐어요.
수술 일정도 전면 취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국 보건부는 즉시 국가의료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수도 방콕의 핵심 병원이 마비되면서 다른 병원들로 환자들이 몰리기 시작했거든요. 구급차 대기 시간은 평소의 3배로 늘어났고 응급수술이 지연되면서 실제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발생했어요.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이 상황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구 언론들은 태국이 왜 검증된 한국 모델을 거절했는가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CNN, BBC 같은 주요 방송사들이 한국의 의료 디지털화 성공 사례와 태국의 현재 참담한 상황을 비교하면서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의료 전문지 랜싯에서는 이런 사설을 냈어요.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한 나라다. 반면 태국은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성급하게 도입하면서 이런 참사를 자초했다. 이는 의료 정책 결정에서 정치적 고려보다 기술적 우수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처음에 강력하게 권했던 한국 시스템을 선택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수년간 안정성이 검증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운영 경험도 풍부했으니까요. 일본 측 기술진들은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시스템 전면 점검과 서버 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구에는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애매하고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2주일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태국 총리까지 나서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어요. 사실 방법이 없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제가 직접 서울로 가서 한국의 의료기술 업체에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협력 관계는 아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믿어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새벽 첫 비행기로 서울행을 탔습니다. 회사 상부에는 긴급 기술 컨설팅을 위한 출장이라고 보고했어요.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었고 성공할 거라는 보장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환자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제가 찾아간 곳은 K-메디컬 테크라는 회사였어요. 2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인상 깊게 봤던 그 완벽한 병원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였습니다. 사전 약속도 없이 무작정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접수 직원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더니 대표이사가 직접 저를 만나주셨어요. 김 대표님은 제 상황 설명을 차분히 들어주셨어요. 태국의 의료 시스템 마비 상황, 환자들이 위험에 처한 현실, 그리고 일본 측의 무책임한 대응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김 대표님은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안느 씨, 태국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네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위험한 상황이라니 이걸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따뜻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계약도 없고 이익도 없는 상황에서 순전히 인도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 대표님은 우리가 공식적인 계약 관계는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라고 하시면서 즉시 기술팀을 소집하셨습니다. 이미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전화 한 통에 직원들이 기꺼이 회사로 나와줬어요. 응급 상황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한국 기술진들의 집중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밤새워 태국 병원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원격으로 태국의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하나하나 파악해 나갔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이들의 전문성과 헌신적인 자세는 정말 경이로웠거든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한 젊은 기술자가 외쳤어요. 찾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에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 있네요. 이런 구조로 시스템을 만들면 당연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트래픽이 조금만 몰려도 전체가 다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거죠. 김 대표님이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마리안느 씨, 이 문제는 단순한 서버 다운이나 소프트웨어 버그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임시 방편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의 백업 시스템을 긴급히 구축해서 응급 상황부터 해결해 드릴게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태국과 아무런 계약 관계도 없고 당장 받을 돈도 없으면서도 자신들의 소중한 기술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준 거예요. 이런 무조건적인 선의를 베풀어 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국 병원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시작했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팀이 하룻밤 만에 구축한 임시 클라우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고 모든 진료 업무가 재개됐다는 보고였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감동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전문성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계약도 없고 당장의 이익도 없는 상황에서 순전히 인도적 차원에서 도움을 준 그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김 대표님은 제가 떠날 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병원들을 돌아봤어요. 며칠 전에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한 간호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마리안느 씨, 이제 시스템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어요. 환자 정보도 즉시 화면에 뜰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오류가 없고요. 이런 시스템을 처음부터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 놀라운 건 시스템의 성능 향상이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임시로 구축한 클라우드 백업 시스템이 기존 일본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었거든요. 데이터 전송 속도는 이전의 5배 이상 빨라졌고 시스템 반응 속도도 획기적으로 개선됐어요. 무엇보다 한 번도 다운되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태국 의료계에서는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는 한국에게 구원받았다. 처음부터 한국 시스템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한국 기술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한국 기술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리라즈 병원 원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안느 씨가 한국에서 가져온 이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환자 안전 기능도 뛰어나고 사용법도 직관적이고 무엇보다 절대 고장나지 않아요. 우리 의료진들이 금방 적응했고 환자들도 만족해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처음부터 도입했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가 됩니다. 반면 일본 측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자신들의 시스템 결함이 명백히 드러나자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조용히 철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상의 책임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였다는 입장만 고수했어요. 정말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보건부 장관이 직접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마리안느, 우리가 처음에 잘못 판단했어요. 한국 시스템의 진가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한국과 정식으로 협력 관계를 맺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즉시 김 대표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과 의료 시스템 협력을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님의 답변은 예상대로 따뜻했어요. 물론이죠. 태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보죠. 세계 언론들도 이 극적인 반전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외교, 기술로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 위기 상황에서 빛난 한국의 인도주의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한국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도움을 준 점이 크게 부각됐습니다. 태국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에게 감사하다,
한국이 우리를 구해줬다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한류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졌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젊은이들도 늘어났어요. 몇 주 후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과 포괄적 의료 디지털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기로 한 거예요. 협정 체결식에서 태국 총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조건 없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에 제가 권했던 한국 시스템이 결국 선택받게 된 거니까요.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진 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태국 국민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게 가장 기뻤어요. 김 대표님과 함께 태국 전역의 의료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계적으로 모든 병원에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진 교육, 시스템 안정화, 사후 관리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진들의 자세였어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태국 의료계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자 했습니다. 태국 의료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현지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최적화해 나갔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해요. 몇 달 후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전역의 병원에서 진료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고 의료 오류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환자 만족도는 크게 향상됐고 의료진들의 업무 효율성도 놀랄 만큼 개선됐습니다. 무엇보다 시스템 안정성은 완벽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태국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태국이 단기간에 이룬 의료 디지털화 성과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훌륭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기술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향한 진심이라는 것을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마리안느는 회고합니다. 한국 기술은 단지 빠르고 정확한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품고 있었어요. 환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기술 속에 녹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태국 정부는 결국 공식적으로 한국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내린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실수를 탓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어요.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도 태국 전역의 병원에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묵묵하지만 따뜻하게 말이에요. 태국의 오판은 속도가 아닌 진심을 놓친 데서 시작됐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인간을 살리는 시스템. 결국 그것은 조용히 묵묵히 움직이는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세계를 바꾸는 한국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